안녕하세요. 성인간호학 한은경입니다. 저희 성인간호학 문제풀이 할 건데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서 조금 중복되는 문제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문제가 완전히 중복되냐? 그렇진 않고요. 같은 역류성 식도염이다 하더라도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치료를 물어볼 거냐? 아니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간호적 중재를 물어볼 거냐? 그거의 병태 생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냐? 아니면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냐? 문제를 정말 다양하게 낼 수 있는 것이 성인간호이거든요. 그래서 성인간호 같은 경우에는 공부할 때 하나의 질병을 보실 때요. 그 질병만 보지 마시고 일단 소화기계 파트다라고 하면 소화기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시작되는지 입에서 항문까지 시작된다. 그리고 곳곳의 위치 알아셔야겠죠. 입, 식도, 위와 식도 사이에 있는 괄약근, 분문괄약근, 위와 십이지장 사이에 있는 괄약근 유문괄약근, 소장으로 이어지면서 소장, 십이지장, 공장, 회장, 대장으로 이어지죠. 대장에서 맹장, 결장, 직장으로 이어지고 항문까지 이어져서 전체 소화기계라고 해요. 그럼 이 소화기계를 거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뭘까?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왜 생길까?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뭐 해주면 되지? 어떤 약 쓰면 될까? 어떤 간호중재 적용해야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을까? 개선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공부하셔야지 조각 분리해서 공부하시면 공부할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다가 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묶어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제가 소화기계 말했지만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심장 파트에서 생길 수 있는 거, EKG, 심전도와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것들 기본 파형 알고 그 외에 기본 파형에서 조금씩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심전도의 파형을 읽어내면서 이거 심실의 문제구나, 심방의 문제구나 알 수 있으셔야 되고, 심실에서 발생하는 부정맥 심방에서 발생하는 부정맥 이랬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즉각적인 중재는 뭐야? 심장은요 다른 파트랑 다르게, 물론 다른 파트도 우선적인 간호 중재가 뭐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만 심장 파트는 특히나 더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중재해야 될 게 뭐냐, 이런 문제가 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울량 상당히 많아요. 성인간호학 다 외우려면 힘듭니다. 이해하면서 외우셔야 되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그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그냥 눈으로 보고 이거 안 되고요. 말로 한 번씩 해보세요. 누구를 두고라도, 집에 강아지를 두고라도 내가 너한테 소화기계 설명해 줄게. 내가 오늘은 너한테 내분비계 설명해 볼게. 이런 식으로 조금 계속 말을 하는 것들이 여러분 공부에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되고, 이 성인간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임상에 나가셔서 일하실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파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성인간호학을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는 간호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저는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식을 나눠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 문제를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풀이를 하고 그쪽에서는 어떤 것들을 기억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심도보다는 중요한 거 위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심도도 놓치지 않고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보시죠. 성인간호학 원데이의 1번부터 보도록 합니다. 랜덤하게 볼 거예요. 1번에 보시면 북압상선 절제수루 근육 경련과 손가락 저림 증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증상과 관련이 깊은 전해질 불균형은 뭐냐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뭘 알아야 돼? 북압상선이 하고 있는 일은 뭐였더라? 북압상선은요, 내분비계 중에서 단독 내분비선에 포함이 돼요. 그죠? 북압상선은 단독 내분비선이라고 하는데, 북압상선은 어디 있냐? 갑상선 뒤쪽에 있죠. 갑상선이라고 하는 것은 후두에 존재해요. 후두는 9개의 연골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쪽에서 가장 큰 갑상연골의 갑상선이 존재하고요. 갑상선은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게 갑상선인데, 갑상선을 회가닥 뒤집으면 뒤쪽에 점 이렇게 4개 점이 있는데요. 얘네가 북압상선이에요. 북압상선이 하는 일은 뭐냐? 북압상선은 뼈에 있는 칼슘을
혈액으로 이동시켜서 혈액 내의 칼슘 양을 조절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부갑상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갑상선 절제술을 해버리면 갑상선 이렇게 떼낸다는 얘기예요. 갑상선과 부갑상선은 종이장 차이라서 이렇게 포를 뜻이 잘라내지 못하고 갑상선을 절제해도 부갑상선이 절제되고요. 부갑상선을 절제해도 갑상선이 절제되게 돼요. 그럼 갑상선이 없어지는 거죠. 부갑상선이 없어지는 거야. 이만큼 절제내버린 거예요. 요만큼 절제내버렸다. 요만큼을 절제냈어. 그럼 남은 갑상선은 요만큼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남은 부갑상선은. 그럼 부갑상선 2개밖에 안 남네. 그럼 부갑상선이 하는 일을 잘 못하겠네. 그죠? 못하겠네.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뼈에 있는 칼슘을 혈액으로 이동시키지 못하겠네. 그럼 혈액 내에 칼슘이 어떻게 돼? 부족하다. 결핍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혈액 내에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 저칼슘 혈증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저칼슘 혈증이 생겼을 때 감각 저하, 그리고 경련, 테탄이라고 해요. 경련, 마비, 저림, 이런 것들의 증상이 나타나는 게 저칼슘 혈증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건 혈액의 입장에서요. 혈액의 입장. 그럼 뼈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칼슘이 혈액으로 이동하지 못하니까 뼈에는 칼슘이 너무 많이 쌓이겠네요. 그죠? 그럼 뼈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겠냐? 골각화증.